간호사를 위한 실무 영어 For Nurse English.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외국 간호사로서의 삶을 꿈꾸고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의사소통인데요. 확실히 전화 의사소통은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소통보다 더 부담스럽고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쌍방통행보다는 일방통행이 되는 확률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우는 간호국에 전화를 했다가 초반이지만 중간에 얘기 못 알아듣겠다, 나중에 통역사 옆에 붙여놓고 다시 전화해라, 그리고 그냥 끊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전화를 해야 되는, 특히 관공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녹록지 않다지만 편하게 얘기하면 까이는 거죠. 네 영어 힘들다,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전화 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 나는 어떤 스크래치 나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의 스크래치 신나게 나시고 또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내가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네들의 발음, 여기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쟁취하고야 말리라 하는 어떤 동기부여나 목표의식을 삼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스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화 영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전화를 받는 상황, 현재 전화를 받으면서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경우는 환자분의 change of condition, 상태의 변화가 생겨서 담당 의사에게 notify 해야 되는,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세미나에 가셔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한 상황에서 옆에서 마이크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다급한 상황에 조금 기다려야 될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 공항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담당자 의사분이나 MP분도 계셨고요. 또 파티,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파티 중에 전화를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힘들면 리턴 콜 넘버를 남기시고 저에게 급한 사항이니까 전화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다른 병원, 다른 주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관련된 정보를 셀폰, 전화나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고 처방을 내리거나 하는 도구로 휴대폰이나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의사에게 노티파이하고 새로운 오더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TO, 텔레폰 오더라는 포맷을 통해서 오더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뭐랄까요, 그 라운딩 내지는 아침에 이렇게 환자들 회진을 하면서 의사들 사이에, 아니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구두상으로 오더를 주는 경우는 절대 carry out, 수행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펄리시거든요. 왜냐하면 메디컬 에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분들, 또 뉴트리션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 중에 특히 매니저급으로 계신 분들, 또 의사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만의 랩탑이 병원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와이파이에 접속만 하실 수 있으시면 인터넷상으로 접속하셔서 충분히 환자의 상태나 처방을 확인하고 또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간호사가 부득이한 응급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구두로 오더를 받는 경우, verbal 오더를 받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케이스라는 거, 다른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TO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또 TO 받으실 때 특히 전화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전화하는 경우는 상대방도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도 잠기고 나의 브레인도 지금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브레인과 상대방의 자다 일어난 목소리와 또 이런 상황의 긴박함 때문에 소통에 조금 혼선이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는 절차를 꼭 거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준 새로운 간호사분이 있는데 저의 환자분에게 컨디션 체인지가 있어서 의사에게 노티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더를 쭉 받았겠죠.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리드백을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재차 읽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왜 밟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더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미싱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다시 의사 선생님에게 같은 분에게 전화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두 번 전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두 번째 받게 되는 상대방은 지금 방금 전화했던 사람이 신규인지 비경력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에 거슬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프리셉터로서 작용하는, 펑션하는 제가 사실은 지금 새로 오신 분이어서 또 아니면 학교 막 졸업하신 신규 분이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 잘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리드백 반드시 해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해주면 또 깔끔해지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환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하는 절차에서 이름과 번호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 가장 1번으로 생각난 게 Critical Lab Result가 나왔을 때예요. 이 critical이라는 의미는 비판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촌각을 다툰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Critical Lab Result라는 얘기는 방금 나간 예를 들면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 범위에서 지나치게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딩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이 랩실에서 일하는 담당자분이 기다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미리 헤드업을 주는 거예요. 미싱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포타시움 수치가 BMP Basic Metabolic Panel이 혈액 검사가 나갔는데 포타시움 수치가 2.8이었고 소디움 수치가 155였어요. 환자분은 심장과 심장 모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심장 쪽으로 특히 많이 우리가 컨서런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텔레메트리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포타시움 수치가 정상에서 2.8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처치를 인터벤션을 했어야만 했거든요. 메디컬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랩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저의 이름과 타이틀입니다. 왜냐하면 그 랩실 근무자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의 first name, 이름을 다 정확히 불러주고 성, last name은 이니셜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full last name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여기서 미셸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하고 이야기하면 별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full name을 준다는 것은 한국에서 내 이름이 김미연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미셸, 저는 last name이 O로 시작하기 때문에 미셸 O야. 그리고 미셸이고 나의 first name은 미셸이고 나의 last name 이니셜은 O야. 그리고 나의 타이틀은 RN이야 하고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이 기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준 것으로 여겨지고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으시는 간호사 여러분도 랩실에서 전화해주는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의 first name, full name과 last name의 이니셜과 상대방의 타이틀을 반드시 알아두셔서 기록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환자 정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랩의 결과가 정말 미스터 로드리게스의 랩 결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아이덴티파이어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보통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아이덴티파이어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medical number, medical record number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말 흔한 이름들은 사실 생년월일마저도 겹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는 이름과 메디컬 레코드 넘버를 사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환자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되고요. 그랬을 때 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
Mr. Rodriguez Lopez야. 그러면 제가 같이 Mr. Rodriguez Lopez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read back 해서 엄밀히 read back이 아니죠. repeat 해서 말해 주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불러주는 medical record number가 내가 지금 아이폰이나 내 컴퓨터 상으로 보고 있는 환자의 medical record number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번호를 보통 8자리에서 12자리 정도 되는 번호를 불러주면 제가 그 번호를 들으면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이 번호를 다시 한번 불러주는 절차를 통해서 환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흔히 헷갈려하는 것이 환자분이 머무시는 병실 번호 있죠? room number. 이것이 환자의 아이덴티파이어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병실 번호, 엄밀히는 환자분이 physically located 된 부분은 환자의 아이덴티파이어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차차 이번 전화영어 시리즈와 맞물리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이름에 대한 얘기, 또 환자 정보 확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환자 이름을 받고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영문의 팁 정도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